오늘은 장복혐의 고산별곡. 왜 이렇게 별곡이 많은지 몰라. 고산별곡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모두 열수로 된 연시조입니다. 연시조고요. 작가의 문집 옥경헌 유고라고 하는 책에 가사라고 해가지고서나 수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번거로운 세상 일을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 시와 술을 벗삼아 지내던 풍류 생활이 작품의 주된 내용으로 조선시대 양반 시조에서 많이 보이는 자연에 묻힌 생활을 노래한 강호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는 작품 자체가 그렇게 어렵거나 내지는 심오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수 청산은 애워싸고 녹수는 돌아가고 석양이 거들 때 신월이 솟아난다. 안전에 일준주 가지고 시름주 투자하도다. 무슨 내용이야? 청산 녹수는 알겠는데 라고 본다면 이런 내용이랍니다. 청산은 애워들고 녹수는 돌아가고 석양이 거치는 때 새 달이 솟아난다. 자, 그러면 이 청산과 녹수는 공간적 배경을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석양과 새 달은 아마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눈앞에 한 동이 술을 두고 시름 풀려 하노라. 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죠. 술을 통해서 시름을 풀겠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청산과 녹수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도 공간적 배경이지만 애워들고 돌아가고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애워들다라는 거는 이게 삥 둘러서 애워싸고 들어가고 돌아 들어가고 라고 하는 걸로 볼 땐 이게 바로 이 청산이나 녹수를 가기 위해서는 한참 가야 돼. 뭐라고? 한참 가야 돼. 즉 거리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청산과 녹수는 아까 뭐랬죠? 그렇죠.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끊으면 대꾸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석양이 거들 때 신월 새 달이 솟아난다. 새 달, 초승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밤이 돼서 센티멘탈해지나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돋우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간적 배경이고요. 하나 더. 솟아난다에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앞에 일준주를 가지고 이때 준자가 이게 항아리 준자예요. 그러니까 한 통의 술을 가지고 시름 푸자하노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한 통의 술은 결국은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매개물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자, 시름 푸자, 시름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수감은 나오겠지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일수는 자연 속에서 시름을 잊고자 하는 마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로 가겠습니다. 살림의 늙은 몸이 시주의 병이 되니 앉으면 잔을 찾고 취하면 붓을 잡네. 이 밖에 내남은 인사는 전말전말 하노라. 전말전말 하노라. 자, 뜻은요 이런 거래요. 살림에서 늙은 몸이 시에 술에 병이 되니 하는 거 보니까 아하, 요게 화자의 처지겠네요. 그죠? 앉으면 술을 찾고 취하면 붓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늙어가지고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어때? 받아들이지 않아. 아, 짜증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밀려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밖에 남은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연 밖의 일이겠네요. 그죠? 전혀 알지 못해라. 아, 전말 하노라. 이게 전혀 알지 못하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자, 그럼 우리가 한행 살펴보겠습니다. 살림의 늙은 몸, 이게 바로 이제는 화자의 처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름 풀려 하노라 할 때 그 시름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름 속에서 화자는 뭐합니까? 그렇죠. 시주죠. 시와 그 다음에 술을 찾아요. 그래서 앉으면 잔을 찾고, 잔을 찾는다는 건 술을 마시고, 취하면 붓을 잡네. 이거는 시를 쓰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 밖에 연함은 인사라고 하는 것은 요 인사는 결국 뭐야? 속세일, 세속적인 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전말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관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으로 써요. 오로지 뭐에만?
술과 시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수는 인사를 잊고 시주를 즐기는 자연 속에서의 생활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자, 1수하고 2수를 봤는데 여기서 이수를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자, 이거죠. 화자의 삶과 그 다음에 시름의 원인 그리고 대응입니다. 자, 원인은 뭐예요? 그렇죠. 늙은 몸이에요. 늙은 몸이 이제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살림의 외로운 몸이고 살림과 하나가 된 몸, 즉 뭐야? 늙어버린 상태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게 화자의 삶이고 원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어떻습니까? 대응은 이거죠. 앉으면 잔을 찾고 취하면 붓을 잡네 라고 말합니다. 즉 화자에게 있어서는 뭐 시와 술만이 자신의 낭만이요 멋이요 그 다음에 삶의 전부이더라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밖에 연함은 인사는 전말전말하다 라고 해서 전말전말하다 관여하지 않겠다. 즉 무슨 소리입니까? 이 인사로 대표되고 있는 속세에 대한 뭐예요? 무관심이죠. 부정이죠. 단절이죠.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뭐야? 그렇지.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시와 술에 집착하고 있다. 그쪽에 몰입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는 삼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산에 눈이 있고 세로에 낯이 서니 어디 뉘문이 이하리 구필성고 일존주 삼척금 가지고 백년소일 허리라. 자, 무슨 내용이냐고요? 강산은 눈에 익숙하고 세상길은 낯이 설어. 그러니까 이쪽은 내가 편해. 이쪽은 좀 어색해. 이런 거죠. 어디 누구의 문전에 이 허리를 굽히겠는가. 잔들어 검은고 돌리며 평생 소일하리라. 이게 의지가 되겠다. 그죠? 자, 한행 보겠습니다. 강산에 눈이 있고 세로에 낯이 서니. 자, 여기서 강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나타내는 말로 일종의 대유법이죠. 자, 눈이 있고 근데 있고라고 하는 건 익숙하고 뭐 이런 뜻이에요. 익숙하고 그러니까는 결국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야? 늘 항상 여기에 있으니까 편한 거야. 편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익숙한 거. 그러니까는 뭐야? 편안하고 늘 본 거니까 거리낌이 없고 친근감 있고 이런 뜻이겠죠. 자, 세로라는 것은 세상 세자죠. 그러니까 세상의 길, 즉 속세로 가는 길은 낯이 설어요. 낯이 설다는 거는 어색하다는 거야. 왜 어색해? 그쪽은 가본 적이 없거든. 이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속세와의 무엇이 나타난다? 거리감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디 누구의 문이 자, 어디 누구의 문에 이 허리를 굽힐송고 할 때 누구의 문, 이때 누구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화자가 허리를 굽혀야 하는 집의 문, 한마디로 잘 나가는 세도가들, 이 허리를 굽힐송고. 자, 이 허리예요. 이 허리. 난 요거에다 강조 두고 싶어요. 그냥 허리도 아니고 이 허리야. 이 허리. 내 허리? 이거를 누구한테? 이런 뜻이에요. 즉 어찌 본다면 화자의 자존감이 나타나는 구절이다. 시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굽힐손고는 굽히겠는가 라고 하는 의문형 서리법을 통해서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존주 삼척금이라고 했는데 안동의 술과 석자길이의 검은고를 가지고 할 때 일존주는 안분지족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검은고는 풍류의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간에 백년소일호리라. 소일이니까 뭐야? 한가로운 일이죠. 한마디로 나는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삶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수는요 술과 검은고로 평생을 소일하고자 하는 마음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자, 근데 요 삼수만 놓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2수와 3수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1수는 인트로듀스였어. 그죠? 서름이 때. 근데 2수에서는 뭐였어요? 늙었대. 늙고 난 다음에 3수에 와가지고는
강산이 눈에 익숙하고 세로가 낯이 설대요. 이 말은 자연 속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자연 속에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 일이 어색해. 그래서 그런가요? 얘는 뭐해? 백년소일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수에서는 살림에서 늙은 몸이라고 해가지고 술과 시를 가지고 지내겠다라고 했는데, 이 3수에서는 속세와의 분리가 아니라 그렇죠, 자연과 하나 된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수, 2수, 3수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죠. 연시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수를 볼까요? 내 말도 남이 마소, 남의 말도 내 아니네. 고산 불고정에 좋아 늙은 몸이로세. 어디서 망령의 손이 검다 세다 하나니. 한마디로 내 말을 남들은 하지 마시오. 남의 말 나도 안 할게. 고산 불고정이 좋아서 늙은 몸이다. 고산이니까 외로운 산인가 봐. 홀로 된 산. 불고인데 불고니까 고자가 외로울 고자잖아. 불자는 아니 불자잖아. 그러니까 외로운 산에서 외롭지 않은 정자야. 웃기죠? 자, 그 다음에 어디서 망령된 손님이, 손은 핸드가 아니에요. 게스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검으니 새니 오르니 그러니 꿍짝꿍짝꿍짝 입방아 찌고 그러느냐, 입방아 찌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럼 한행 볼게요. 내 말 남이 하지 마라, 나도 남의 말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 시비 옳고 그름에 나는 휩쓸리거나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내가 관여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나보고 꿍쩍꿍쩍꿍쩍 된단 말이야. 그게 싫은 거죠. 화자에 대해 말이 많은 세상에 대해서 불만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고산 불고정에, 이때 고산은 저 남원 지방에 있는 산이랍니다. 그 다음에 불고정은 정자 이름이에요. 지은이가 지은 정자 이름인데, 여기에 보면 어찌 보면 지은이 작가의 뭐가 있어? 마인드가 있는 거죠.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홀로 된 몸이 아니야. 자연과 함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자신의 지금의 삶에 대한 어떤 만족적 태도 내지는 자족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어디서 감히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대한 반발. 망령된 손이 어떤 손이야? 그랬더니 이거죠. 내 말을 남들이 하는 그 인간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망령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존재들이 옳다 그르다, 자, 옳다 검다 희다, 옳다 그르다, 남을 평가하려는 태도를 하느냐, 하지 마라, 말라면 이거죠. 자, 4수는요 불고정에서 고결한 생활을 하며 시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수 보겠습니다. 옥경헌 잠을 깨어 눈유장에 아니다가 백에서 그뜨되어 불고정을 나아가니 아에야 이로주 가지고 나을 찾아오나라. 자, 옥경헌서 잠을 깨어 버들 아래 앉았다가 징검다리 흩어지며 불고정으로 올라갔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포인트, 잠을 깬다 라고 하는 거,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불고정으로 올라갔다 라고 하는 거, 요거 챙길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를 부르네요. 내적 청자가 나타나네요. 그죠? 술한동이 지고 나를 찾아오너라, 이런 의미랍니다. 자, 볼까요? 옥경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가의 호예요. 작가의 호이기도 하지만 작가가 지은 건물의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뭐냐면요, 옥이에요. 옥은 구술이에요. 구술옥자니까 이건 진주, 보석입니다. 거울이에요. 거울경자예요. 그러면 옥과 같은 거울, 맑고 깨끗한 거울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맑고 깨끗한 거울이라고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지은 건물을 맑고 깨끗한 거울과 같은 곳이에요. 맑고 깨끗한 거울이니까 이건 더러움이 없죠. 더러움이 없으니까 깨끗하죠. 깨끗하니까 이건 정신세계를 드러낸다. 이렇게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잠을 깼대요. 뭐가 깼다고요? 잠을 깼대요. 잠이라고 하는 건요, 꿈의 상태에서 현실의 상태로 넘어오는 거죠. 다시 한번 뭐라고?
꿈의 상태에서 현실의 상태로 넘어오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눈류장에 아니다가 눈류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게 가지가 쭉쭉 늘어진 버드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눈류장에 아니다가는 그냥 버드나무 아래에 있다가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예석이라는 건 징검다리예요. 자, 이 징검다리를 건너서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 이 징검다리가 뭡니까? 그렇죠. 이렇게 개울이나 강이 있겠죠. 강보다는 개울이 맞겠다. 그러면 A라는 공간과 B라는 공간이 있다면 여기에 뭐가 있어? 다리가 있어. 다리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껑충 넘어가게 해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건너가기 위한 도구예요. 자, 그런데 이 건너가기 위한 도구인데 이것을 그냥 우리는 뭘로? 심리적인 공간을 A라고 하는 심리적인 공간에서 B라는 심리적인 공간으로 건너가는 거라고 봅시다. 자, 그럼 뭐하고 연결되냐면 이 잠을 깨는 것과 연결돼요. 자, 꿈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현실이라는 공간으로, 그 다음에 이상적 공간에서 현실적 공간으로, 또는 현실적 공간에서 이상적 공간으로,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불고정으로 가요. 불고가 뭐랬죠? 외롭지 않다예요. 외롭지 않은 공간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외로움의 공간이라면 여기는 외롭지 않은 공간이 되겠네요. 여기는 속세와 단절된 공간이라면 여기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공간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불고정은 결국 뭡니까? 심리적 갈등이 해소된 공간이다. 아이야, 한 동이 술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너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갈등이 다 해소됐으니까 이제 뭘 즐기겠다는 거야? 그렇지, 풍류를 즐기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수는 옥경헌과 불고정에서의 풍류라고 보면 돼요. 잠깐 살필까요? 자, 시상의 전환을 이루는 오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막 갈등을 했어요. 그런데 잠을 깬다는 거죠. 잠을 깬다는 것은 일종의 갈등 상황이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고, 일종의 뭐다? 그렇죠.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이해와 수용의 단계, 그 다음에 극복 갈등의 단계로 들어가는 경계쯤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잠을 깬다는 것은 어떤 경계를 넘어섬을 의미합니다. 즉, 현실 인식에 대한 태도, 가치관, 생각, 신념 등이 전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전의 세상과 갈등하고 왜 내 얘기하고 있어? 남의 말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백예석을 흩어뜨려 불고정으로 나아가요. 불고정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돌 징검다리를 내서 내를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내를 건넌다는 것은 불고로 가는 거고, 이 불고는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즉, 잠에서 깨, 그 다음에 징검다리를 건너는 성찰의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삶에 대한 인식에 전환이 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심리적 안정감과 여유로움, 즉 진정한 평화를 누렸다. 그래서 뭘 먹습니까? 술을 먹죠. 한마디로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엊그제 빚은 술이 다만 3병뿐이로다. 다 먹고 얼마 안 남았네. 근데 한 병은 물과 놀고 한 병은 산에 있어. 산에서 놀고 이 밖에 남은 병을 가지고 누구하고 놀아? 그렇지, 달과 논들 어떠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달과 놀겠다는 거죠. 그래서 불고인가 봐요. 어떤 불고? 외롭지 않아. 왜 외롭지 않아? 물과 놀고 산과 놀고 달과 노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뜻은요 이거예요. 엊그제 빚은 술이 다만 3병뿐이로다. 한 병은 물에서 놀고 한 병은 산에서 놀고 그 밖에 남은 술병으로 달과 논들 어떠리 라는 내용으로 이제 딱 와닿죠? 와닿아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함께 즐기는 삶을 얘기하고요. 중장과 종장은 결국 자연과 함께 풍류를 즐기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자연 친화, 풍류적 태도, 열거법, 영탄법. 자, 육수는 자연과 함께 술을 즐기던 취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1수에서부터 6수까지 과정이에요. 1수에부터 6수까지 과정 중에서 우리는 마지막에 갓 빚은 술을
물과 산과 달과 어울려서 놀겠다. 처음에 시작할 때 뭐였죠? 그렇죠. 어떤 시름이 있었어요. 그 시름이 뭐였죠? 늙음이었어요. 늙음에 대한 시름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과 단절되고 왕따 당하는 모습. 그러다가 이제는 뭡니까? 자연과 하나가 돼서 일체가 되는 무아의 경지까지 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1수에서는 자신의 심리적 갈등이나 장애가 있음을 인정하고 2수에서 4세까지는 그것을 좀 더 구체화, 명료화하고 그 다음에 5수와 6수는 성찰을 통해서 긍정적인 정서와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변해서 자아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작품 전체 10수라고 했지만 6수까지만 해도 완벽한 어떤 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7수, 8수, 9수, 10수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생애도 고차고 세미도 담백하다. 흰술 한두 잔에 푸른 글귀 뿐이로세. 옥경은 평생 행장 이밖에는 없어라. 자, 얘는 스트레스 받으면요 시와 술, 앉으면 취하고 취하면 글을 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힘들었고 먹은 음식 담백하니 흰술 한두 잔에 풀기는 글귀뿐이로다. 그래서 나는 시를 쓴다는 거죠. 자, 평생의 삶에는 이것밖에 없구나. 이거 하면서 살겠다. 라는 뜻이에요. 생애 그러면요. 이거는 인생, 일생, 히스토리, 라이프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고초는요. 이거는 고달프다,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세미는요. 세상 사는 맛이 담백하다는 것은 멋스럽지 못하다. 한마디로 맛이 없는 거야. 깨끗한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좋은 세상이 없었네. 좋은 세월이 없었어. 그렇지만 나는 한두 잔의 술과 그 다음에 푸른 글귀로 뭐 했어요? 내 삶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볼까요? 흰색과 그 다음에 푸른색이라고 하는 색깔이죠. 색채 이미지예요. 이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선명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옥경화는 아까 작가가 지은 건물 이름이면서 호라고 했습니다. 평생 행장이라고 하는 건 평생 동안 살아온 삶은 이것밖에 없구나.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흰술과 그 다음에 푸른 글귀죠. 실수는 결국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쭉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무엇에 의지했는가를 살피고 있어요. 즉 술과 글을 벗삼아 지내던 옥경원에서의 평생 행장이 되겠습니다. 8수 보겠습니다. 인생이 100년 내 우환이 쌓였으니 잔잡고 웃는 날이 한 달에 몇 번인가? 술 두고 번 만나는 날이야 아니 놀고 어찌하리. 자,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야? 인생 한평생 나는 우환에 쌓였대. 좋은 세상이 없었어. 그래서 잔잡고 웃는 날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친구 만나는 날 나는 그때 놀겠다 안 놀겠다? 놀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친구, 이때 말하는 친구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삶을 집약한 시어가 되면서 잔잡고 웃는 날, 한마디로 해피데이. 한 달에 몇 번인가. 그러면서 아니 놀고 어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 놀겠다는 거죠. 왜 놀아? 그건 웃고 싶으니까야. 그래서 법과의 치응을 통해 시름을 잊으려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팔수는 우한을 잊고 벗과 함께 논일던 취흥. 자, 그러고 보니까 7수나 8수는 편하게 넘어가네요. 그죠? 9수 볼까요? 7년이 냉랭하니 옛소래에 있다마난 종기를 못 만나니 이곡주 개뒤 알리 벽공의 일륜 명월이 내 벗인가 하느라. 친구를 만나서 술을 먹겠다고 해놓고 자신의 벗은 결국 누구야? 일륜 명월, 한마디로 달이죠. 달. 검은 곳 소리가 맑으니 옛 소리가 남았다만 종자기를 못 만나니 이 곡조 누가 알겠는가. 하늘에 밝게 둥근 달이 내 친구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달 보면서 술 먹겠다는 얘기네. 팔수하고 연결되잖아요. 자, 7현이라고 하는 건 7개의 줄이 있는 검은 고를 얘기합니다. 냉랭하다라고 하는 것은 맑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연주를 잘해. 옛날에 그 연주를 기가 막히게 잘했다는
그 사람들과 거의 버금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연주를 잘하고 소리도 좋은데 종자기를 못 만났어요. 이 종기라고 하는 것은 종자기고요. 이거는 고사를 인용한 겁니다. 옛날 한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고 토끼와 거북이가 간땡이 놓고 다른 바퀴를 하던 시절에 자 백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백아라는 사람이 거문고를 치는 사람이에요. 써놓고 얘기할게요. 백아절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백아의 거문고 소리를 자 누가 기가 막히게 알아듣냐면 종자기가 알아들어요. 그래서 백아가 이제는 기분이 좋아서 연주를 하면 너 기분 좋구나. 쓸쓸해서 연주하면 너 쓸쓸하구나. 딱딱 알아맞히는 거야. 그런데 이 종자기가 죽었네. 자 그가 죽어버리니까 백아가 아무리 연주를 해도 자신의 음악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아예 그냥 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검은고 줄을. 연주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름과 내 마음 속에 있는 갈등과 뭐 이런 것들을 또는 내 재주를 능력을 상관없어요. 자, 이걸 이제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시름과 불만과 이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뭐야 어떤 내적 갈등을 풀고 싶은 마음이 될 것이고요. 내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욕구가 될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백아는 연주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고 자기도 연주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나의 능력이라고 보자. 그리고 내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검은이 흰이 하면서 비난만 해야 되니까 짜증이 난다는 거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러면 얘는 속세로 나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있는데 못 나가니까 달 보면서 술 먹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적 갈등이라고 한다면 이 내적 갈등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나의 어떤 아픔과 시름과 근심 이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뭐만 알아줘? 자연만이 알아줘.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푼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간에 이 중장은 고사를 인용해서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음을 탄식하는 거예요. 푸른 하늘에 둥근 달이 내 친구인가 하노라 라고 해서 자연친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구수는 소리를 알아주는 친구가 없음을 아쉬워하며 달을 버타는 풍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백아절연고사 조금 더 볼까요? 조금 더 봅시다. 이 고사는요, 이 여시춘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여시춘추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거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에 쭉 원문이 있는데 원문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근데 배가 종자기가 죽자 다시는 검은고를 타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 고사를 의미합니다. 국 안주 깊은 자는 좌상께 나서고 노래 춤 땡고 부푼 저문이 맡겨두고 아야 조이 붓 먹드려라 연구 한작 합세. 자, 국과 안주 이 깊은 자는 어르신을 대접하고 노래 춤 장구 북은 젊은이에게 맡겨둔대. 그러니까 먹는 거는 어르신이 하고 놀고 즐기는 거는 젊은이가 해. 나는 안 해. 귀찮아. 그냥 종이하고 먹 줘라. 나는 시나 한 수 짓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시와 술과 시로 시름을 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좌상이라고 하는 것은 윗자리에 앉은 사람, 즉 어르신을 가리키는 대유법이고요. 저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어린 사람, 즉 젊은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주 깊은 자리나 노래춤 당고 북은 화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화자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여기에 나는 개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종이와 붓과 먹을 내놓아라.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를 짓겠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시와 술과 시, 음악을 즐기며 연구를 짓는 풍류를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자, 고3별곡 열수를 봤는데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다면 주제는 자연 친화죠. 그 다음에 오수를 중심으로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삶의 자세가 드러나고 있다. 자,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자, 늙은 몸이죠. 그 다음에 연함은 인사죠. 세상 밖의 일이에요. 즉 한마디로 자기 자신은 세상과 분리된 상태예요. 그래서 전말전말하노라 라고 해서 강하게 외면하거나 부정하면서 현재의 관심, 술과 시와 술에 집착을 합니다.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이거는 마지막 10수까지 가죠. 그죠? 대응은 뭐야? 내 말 남이 마소 나도 남의 말을 안 하겠다. 어디서 망령된 손이 검다 세다 하느냐 라고 해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반발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찌 본다면 화자가 또는 작가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적대감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까지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환은이죠. 전환은 어디서 나옵니까? 오수에서. 잠에서 깨죠. 잠에서 깨서 징검다리를 건너 어디로 갑니까? 불고정으로 들어가요. 불고정으로 들어가는 걸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서 각성과 삶의 방식이 전환이 되었다. 전환이 됐으면 이제 태도가 바뀌어야죠. 그래서 뭡니까? 깨닫죠. 뭐라고? 종기를 못 만나니 이 곡조를 누가 알겠는가? 벽공의 일륜 명월이 내 벗인가 하노라. 한마디로 종자기와 같은 벗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현실에 대한 편함이 없어. 그러나 명월을 자신의 벗으로 삼겠다고 노래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좌상께 술 드리고 밥 드리고 노래 춤은 젊은이가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뭐 하겠다? 연구 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변의 평가에 집착하던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태도로 어찌 본다면 나는 조용히 이것만 하겠다라고 하는 건 깨달음 이후의 삶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꾸법과 대조법을 사용해서 속세와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거리감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실은 푸자 하도따 라든가 백년소일 홀이라 라든가 이런 식으로 영탄적 표현을 사용해서 심정을 강조하는 모습이 하나 나오고요. 다음에 강산에 눈이 있고 세로에 낯이 서니 라고 해서 대꾸법과 대조법을 사용해서 강산과 세로와 강산의 심리적 거리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고사를 인용하는 것은 아마 종자기 고사를 인용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장복겸의 10수짜리 연시조 고산별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